안녕하세요. 안짱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생각한 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그리 되지 않는다는 것도 참 많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귀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은퇴 후에 중국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를 드나들며 선교를 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 이 녹슨 머리를 가지고 중국어를 빡세게 공부를 했지만 제 생각대로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세계 왕래가 멈추게 되고 또 중국의 문이 완전히 막히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은퇴 후에 중국에 들어가겠다 하는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멈출 수만은 없잖아요. 그만둘 수 없지요. 그래서 진로를 변경하게 된 곳이 태국 치앙마이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곳에 드나들며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였지만 그동안 한국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서 저는 교회는 건축을 할 수 있겠으나 도저히 그 세워진 교회들을 잘 돌아보고 살려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첫째는 한국말이 아니라 한국말 조금 많이 틀려요. 그래도 태국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현지인과 말이 통하지를 않겠죠. 또 목사님들처럼 신학을 하지도 않았으니 그러니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그저서 신학을 공부하려면 최소한도 120살은 살아야 배운 신학을 갖다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고 한 번은 몇 년 전에 제 아내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나 몇 살까지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니까 아내가 좀 생각하는 듯 하더니 하는 말이 그래도 한 80살까지는 살겠지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좀 놀랬죠. 의외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려 아직도 멀었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사는 기준을 현실에 본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부모님들의 돌아가신 나이를 계산해보고 거기에 기준을 삼은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장모님은 한갑 되기 전에 50대에 돌아가셨어요. 장인 어르신께서는 환갑을 지나고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80살이면은 굉장히 후하게 준 것이죠. 공자의 말씀에도 인명은 제천이라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당연지사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어떤 일이 당할지 언제까지 내가 살 수 있을지 그것도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대개 아침에 자고 나서 아침에 인사가 안녕하세요. 그건 별거 없지요. 식사하셨슈? 밥 먹었슈? 이런 인사를 하는데 그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밤새 살아계셨네요. 별거 없이 살아계시네요. 이런 인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야기가 좀 돌았죠. 아무튼 다시 태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빠가야라 됐어. 머리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또 한 가지 현지 교회들을 돌아보며 느낀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현실이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여러 해가 지나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교회의 현실은 좀 아니다 하는 교회들이 몇 군데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해외에 여기에 교회를 건축을 하면 과연 그대로 할 수 있을까?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잘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멈추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정말 관리도 잘 되고 부흥하는 교회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지원한 지원도 잘 되고 있고 담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현지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서 불교의 국가, 조상 대대로 우상과 귀신을 숭배해요. 그 나라는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소수민족, 산족들의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평생 사업을 하면서 먹고 살기 바빴고 나름대로 드리며 봉사하는 것 이런 것만 하고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기존 선교사님들 같이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과 용기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 자신과 용기만 가지고서 모든 일이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쩐데 하나님, 주님 어쩐데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번뜩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걸 해봐라 하는 것 같았어요.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지. 아주 간단하지 뭐예요. 당시에 한참 해외에 한국 라면이 인기 짱이라고 소문이 많이 나 있던 때 아닙니까? 그래. 그럼 라면 장사를 하는 거야. 그러라면 한국 라면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 그리고 그 돈으로 거기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막 도울 수 있어. 또 소외드린 그 교회들, 무너진 교회들을 또 지원해 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해보자. 그럼 그걸로 가야. 너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저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평생 직업인 천안에서도 인쇄 출판 사업도 해야 되겠고 또 제 아내가 경영하는 송월타월 대리점도 돌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럼 현지에서 할 수 있는 현지인을 찾아서 한국 라면 전문점을 차려주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일이 되었기에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의 교회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마련된 식사를 하면서 인도하신 선교사님께서 태국에는 왜 왔느냐 하시기에 2차 저차 2차 해서 이렇게 돼서 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그 선교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라면 전문점을 맡아서 하시기에 마땅한 가정이 있다고 하시기에 감사하지요. 한번 뵙도록 합시다. 해서 그 가정을 만나고 2차 저차 2차 약속을 하고 속전속결 바로 이튿날 하기로 하고 그 라면 장사를 하기에 마땅한 점포를 다니고 했어요. 그러다 치앙라이 그 북단에 있는 난무항 시장 과일 도매 시장이 있는데 청과 도매 시장이라고 하지요. 저녁에는 라이브 무대에서 노래들을 부르고 여기저기서 삼삼오오 음식들을 먹고 또 이것도 하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거기가 정말 마땅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점포를 계약을 했습니다. 점포값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야말로 뭐 하루 이틀 새에 막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포를 구했으니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지. 그대로는 못해요. 거기는 뼈대만 있는 점포예요. 그래서 한국식으로다가 인테리어를 하고 밝고 환하게 샤시로다가 또 돌리고 아주 좋게 인테리어를 부탁해서 하게 됐는데 이게 또 문제가 우리가 보기에는 며칠이면 끝날 수 있는 일들을 이 사람들은 보통 뭐 2주, 3주, 한 달을 걸려야 겨우 돼가는지 마는지 할 정도예요. 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한국식으로 아주 강하게 아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일주일 만에 해주세요.
막 밀어붙였더니 그래도 한 열흘 보름 만에 가게 인테리어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인테리어를 시작할 때에 뭐를 했어? 간판을 디자인을 해서 넘겨줬어요. 주문을 했어. 간판을 걸어달라고. 우리 생각에는 뭐 2, 3일 길어야 5일이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이 간판이 인테리어가 다 끝날 때까지도 걸지를 못하는 거예요. 독촉을 하고 찾아다니고 해서 간판이 겨우 걸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감사하지요. 이제 뭐 해야 돼? 그동안에 필요한 것들이시죠. 냄비도 사고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식탁 마련도 하고 의자도, 주방에서 필요한 주방기기, 그릇,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러 다녔어요. 라면을 끓이는 노란 양은 냄비, 이건 한국의 라면 멋을 좀 살려보려고 한국에서 특별히 30개를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에어컨도 달고 시원하게. 덥잖아요. 와이파이도 신청해서 인터넷을 연결을 신청을 했어요. 꼭 감시를 한다기보다 보안상 카메라도 설치하고 해야 되겠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와이파이 개통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 와이파이를 신청하였는데 내일 한다, 모레 한다 이렇게 미뤄지더니 한 달이 거의 다 돼서야 와이파이 설치하는 사람이 왔어. 연결을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된대. 내일 온대. 그러더니 그 이튿날도 아니고 모레 온대. 모레 왔어. 그러더니 또 못 찾아. 그러더니 또 내일 온대. 그러더니 또 한 2, 3일 지난 뒤에 또 다시 왔어요. 아무리 그 나라의 문화가 느리게 사는 문화라 할지라도 그렇지, 막 열불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또 찾는다고 와서 또 못 찾고서 또 간다고 하길래 어디 갔어? 연결 코드를 갖다가 그 잭을 코다가 내 코에다가 딱 꽂고 와이프 여기다 연결해. 그럼 와이파이 잘 될 거야. 그들도 대박 웃음을 터뜨리더라고.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설치할 거 다 해놓고 작지만 깔끔하게 라면을 판매할 수 있는 상점을 마련하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또 있더라고. 뭐야? 이 친구들이 라면을 먹어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라면을 먹어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끓여보는 건 더더욱 안 해봤어. 라면만 끓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인 짜파게티, 컵라면 그런 것도 있고, 또 간단한 한국을 대표하는 간식거리, 떡볶이, 소떡, 또 믹스커피, 이러한 그 몇 가지 음식을 하려 했지요. 그리고 오시는 분 모두에게 믹스커피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한 잔씩 그냥 다 드리라 그랬어요. 좋아하시든 말든 이렇게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요. 이때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진행하게 하셨는데 또 앞으로도 잘 되어 갈 걸로다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만큼 마치고 재미가 있거나 도움이 되거나 말거나 구독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누르면 더 좋고요. 그러면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쿤캅 감사합니다.